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해요. 안 그러면 여러분의 소중한 돈, 아니, 우리 가족의 돈이 순식간에 세금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이건 단순히 주의하세요 수준이 아니라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는 경고입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설마 가족끼리 돈 주고받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부모 자식 간인데 뭘 그렇게까지 신경 써? 이런 아니란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니, 어쩌면 알고도 무심코 지나쳤던 그 작은 송금들이 이제는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세청 AI 여러분의 통장을 24시간 감시합니다. 네, 맞아요. 이제는 마치 CCTV처럼, 아니, 그보다 더 소름 돋게 우리의 모든 금융 거래를 국세청의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실이 됐습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누구한테 얼마 보냈더라? 하는 그 사소한 이체 하나하나까지 전부 기록되고 분석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들었던 실제 사례인데요. 어떤 분이 부모님께 매달 3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드렸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국세청에서 증여세 소명 자료 요청이 왔다고 해요. 30만 원, 적은 돈 같지만 이게 모이고 모이니 꽤 큰 금액이 됐고 AI는 이 반복적인 송금을 놓치지 않았던 거죠. 이분은 정말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내 부모님께 용돈 드린 게 죄인가? 하고요. 하지만 국세청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거죠. 고액 송금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몇십만 원씩 반복적으로 보내는 쪼개기, 송금까지 이 AI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에이, 설마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보낸 그 돈들이 나중에 큰 덩어리가 돼요. 증여세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이제는 안 걸리겠지 하는 요행은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겁니다. 가족 간의 돈 거래, 이제는 증여로 간주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님이 자식에게 혹은 자식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거나 생활비를 보태드리는 것을 가족이니까 괜찮아, 설마 이걸로 세금을 물리겠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세청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총 6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6억 원, 언뜻 보면 큰돈 같지만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구매 시 배우자에게 자금을 송금하거나 사업, 자금 등으로 주고받는 경우 생각보다 빠르게 이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아파트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송금하고 몇 년 뒤 생활비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더 보냈다면 총 6억 5천만 원이 되죠. 이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이죠.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총 5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여기서 성인 자녀는 만 19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자녀에게 학비, 결혼자금, 전세자금 등으로 돈을 보낼 때 이 5천만 원 한도를 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 한 분은 자녀가 창업을 한다고 해서 1억 원을 지원해줬다가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500만 원을 냈다고 해요. 미리 알았다면 증여 신고를 제때 했을 텐데 나중에 국세청 통보를 받고 내서 심리적으로 더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총 2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주는 용돈, 학원비, 유학 자금 등이 이 2천만 원 한도에 포함됩니다. 어릴 때부터 꾸준히 증여하는 경우 이 한도를 넘기기 쉬운데요. 예를 들어 아이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해주려고 매년 200만 원씩 넣어줬는데 10년이 지나 2천만 원이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리다고 방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순간 여러분은 최대 50%에 달하는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천만 원을 초과해서 1억 원을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증여액이 많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을 초과해서 10억 원 이하로 증여하면 세율이 30%가 됩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아니, 여러분의 노력이 담긴 피 같은 돈이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자녀에게 매달 100만 원씩 꾸준히 용돈을 보내줬던 지인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분은 몇 년 동안 보낸 돈이 5천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게 국세청 AI 눈에는 정기 증여로 딱 찍힌 겁니다. 나중에 세무조사 나올까봐 밤잠 설치며 노심초사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자진 신고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둔 분들,
특히 주목하세요. 부모님이 결혼 자금 보태주시는 경우 정말 많잖아요. 나중에 알아서 신고하겠지 하고 그냥 넘어갔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결혼 자금은 기본 증여 공제와 별개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이것도 미신고하면 세금의 가산세까지 붙어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고 신고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부부 공동 통장 많이 쓰시죠? 생활비 관리 편하다고 저도 한때 그렇게 썼는데 여기에 반복적으로 큰 돈이 입금되는 경우 이것도 재산 이전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왔던 모든 금융 활동이 이제는 증여의 잣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생활비는 괜찮지만 아파트 담보대출 상환 자금이나 투자, 자금 등이 배우자 통장으로 일방적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금 폭탄 피하는 특급 비법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는 특급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니라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1. 이체 목적을 명확히 하세요. 가장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돈을 보낼 때 용돈, 생활비 이렇게 대충 쓰지 마세요. 이건 국세청 AI에게 증여 의도가 있습니다. 라고 광고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5호 대학교 55학년도 5학기 등록금, 5호 병원 55 환자 치료비, 5월 가족, 생활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계좌 이체 앱에 구체적으로 쓸 칸이 없다면 송금 후 즉시 문자나 카톡으로라도 이 돈은 무슨 목적으로 보낸다는 기록을 남겨두세요. 예를 들어 엄마 방금 보낸 50만 원은 5월 생활비입니다. 또는 아들 방금 보낸 200만 원은 이번 달 학원비와 같이요. 이런 기록들은 나중에 국세청에서 소명 요구가 왔을 때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강력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싸울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 자료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증빙 자료는 3년 이상, 아니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세요. 영수증, 문자 기록, 카톡 대화 내용, 학원비 납부 내역, 병원비 내역, 등록금 납부 확인서 이체, 확인증 등 돈을 주고받은 목적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최소 3년 이상, 보수적으로는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보통 5년까지 소급해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넉넉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자료는 클라우드나 외장하드에, 종이 자료는 스캔해서 파일로도 보관하고 실물도 잘 정리해두세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증여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쪼개기 송금은 절대 금물.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한 번에 많이 보내면 걸리겠지? 그럼 조금씩 여러 번 보내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큰 오산입니다. 국세청 AI는 여러분이 다른 계좌로 보냈든 다른 날짜에 보냈든 다른 사람 명의로 보냈든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AI의 학습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쪼개기 송금은 오히려 증여 의도가 명확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심지어 탈세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어 가산세가 더 많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라면 숨기려 하지 말고 한 번에 보내고 정확하게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괜히 머리 굴리다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4.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면제. 숨기려 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실수로라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해서 가족에게 돈을 주고받았다면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국세청 AI는 언젠가 반드시 찾아냅니다. 나중에 적발돼서 세금에 엄청난 가산세까지 더해지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홈택스를 통해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물론 납부 지연 가산세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차피 걸릴 거 조금이라도 덜 내는 것이 현명하겠죠? 모르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알고도 대비하지 않는 것은 후회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 계산을 받고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이니까 괜찮아? 이제는 옛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족이니까 괜찮아라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AI는 혈연관계 따지지 않고 모든 금융 거래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도움을 주려다가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등골이 오싹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던 부분이 이렇게나 많았다는 사실에 놀랄 따름입니다. 이 영상 부모님께, 자녀분들께,
그리고 주변의 모든 지인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모르고 당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 정보를 숙지하고 대비해야만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8월부터 달라지는 국세청의 AI 감시 시스템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이미 한 발 앞서 나간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드린 주의사항들을 명심하시어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행복한 가족관계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금융 안전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